안녕하세요. 또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풀렸다가 또 추워졌다가 이제 주말 돼서 조금 날씨가 또 풀린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려다가 말라다. 그러니까 좀 변덕스럽죠. 예. 요즘 시장도 조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막 올라갔다가 막 폭락했다가 좀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이제 2주 동안은 이제 바이오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바이오 강의는 또 해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못한 얘기들은 또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주식 타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돈 벌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자들의 꿈은 많은 돈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하죠. 물론 이제 따박따박 조금씩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꾸준하게 버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할 거예요, 아마.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실 돈을 많이 벌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는 주식 타짜라는 강의를 해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이 조금 실전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강의 내용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은 사실 이론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실전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고 또 내공을 쌓아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실전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서로는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 타짜. 자, 어떤 내용들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주식 타짜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주식 타짜는 우리가 사실 이제 그 타짜가 뭐예요? 영화 타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막 고스톱 하잖아요, 이렇게 탁 돌리고 밑장 빼기 하고,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내 손마가지 걸어라 막 그러고, 근데 이제 주식판도 사실은 뭐 도박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전술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을 또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실력과 내공과 경험이 없으면 초보자들이 사실 주식판에 들어와서 돈을 좀 벌 수는 있는데 우리가 초심자의 운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이 오히려 돈을 잘 벌어요. 저도 초보 때 그랬거든요. 이거 주식 해봤는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초보회 때 돈을 수월찮게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실력과 내공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쭉 주식하다 보면 돈을 많이 잃게 돼요. 그러니까 딴 거에 몇 배를 더 잃어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운은 우리가 방금 제가 타짜를 비교를 했지만은 뭐 도박판에서도 사실 운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오히려 돈을 초반에 잘 따요. 저 주식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돈을 잘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주식 별거 아니네. 해보니까 왜 주식만 하면 이렇게 다들 돈을 많이 잃지? 이제 근데 어느 순간에 금방 돈을 많이 잃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모래성.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과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주식 타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보자는 종목을 사고 여기 적혀 있죠? 큰 글씨로 초보자는 종목을 사고 타짜는 때를 산다.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사실 증시격언에 있는 얘기예요. 증시격언에 때를 사라라는 얘기 있어요. 때를 사라. 그러니까 시기를 사라 얘기지. 시기를 사라. 근데 초보자들은 시기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만 사는 거죠. 물론 종목을 사야 이제 수익을 내지만 종목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타짜들은 지금 시기가 강력하게 배팅을 해야 될 시기인가? 돈 싸질무 저기서 장롱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진짜 걸어야 될 시기인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초보자들은 종목만 생각을 하는 거죠. 종목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타짜들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때를. 다 있지. 우리가 이제 뭐 바닷가에 가면 이제 특히 이제 서해안 쪽은 물길이 있잖아요. 대부도인가요? 대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중간에 물길이 쫙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썰물, 밀물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바닷가가 되죠.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물이 빠지는 시기하고 들어오는 시기가 다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배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자제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초보자분들은 그런 시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냥 단순히 종목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뭐 이제 대박주 막. 근데 때를 사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사실 때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를 사는 게. 그래서 증시 격언에. 그래서 주식은 이제 특히 초보자들은 주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주식이 최고라고 생각 많이 하죠. 그죠? 초보 때는 그래요. 이제 왜냐면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주식 한 27년 넘었거든요.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주식은 입문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증권회사 좀 들어가서 증권회사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말아먹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초보 때는 진짜로 주식 진짜 막 열공했어요. 열공 막 하고 진짜 주식 사면 초심자의 운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작용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이거 최고다. 수익 잘 나면. 근데 초보자분들은 현금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아니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면 되지 뭐 현금을 뭐하러 들고 있어. 그리고 현금만 있으면은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조금 오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현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으로 치면은 실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자금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개인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개인들은 그렇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몇 천만 원에서 몇억,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현금을 남겨놓는 사람이 잘 없어요. 현금만 있으면 무조건 다 주식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막 주식을 하면 이제 막 이게 뭐 열공 모드로 들어가고 막 하다 보면 또 수익도 내보고 초보자들은 또 초반에 수익 잘 나요. 초심자 운이 따라서. 그래서 주식이 최고라 생각하니까 현금을 남겨둘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왜 현금을 남기는 게 잘 안 되냐면 주식이 중독성이 강해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주식 중독이 된 거야, 이미. 현금을 안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미 주식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현금을 남겨놓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했지만은 실전 투자를 요즘은 하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이제 실전 투자할 때 저도 사실은 안 남겼어요. 현금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장이 뭐 빠지든지 뭐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나든지 미국이 폭락하든지 그냥 상관없어. 그냥 현금 있으면 무조건 사고 봐야 돼. 그냥 손이 근질근질해 막 근질근질해. 그런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회가 와도. 근데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올해 조금 그런 양상이 커요. 작년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경기도 안 좋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출범하고 나서 이제 뭐 그냥 관세 폭탄 던지고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 계엄 나오고 내수 지금 부진하고 하여튼 난리 부르스인데 작년에는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작년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참 힘들었어요. 돈을 벌기.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도 많이 내려갔고 종목들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려가지고 계속 올해까지 들고 가시는 분도 많아. 근데 올해는 양상이 달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거의 꼴찌였어요. 상승률 꼴찌였어요.
근데 올해는 좀 양상이 다르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이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항상 보면 최악에서 기회가 와요. 최악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악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제 옛날에 뭐 IMF 때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외환 보유가 적잖아요.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잖아요. 외환 보유가. 그리고 이제 옛날 그런 그 안 좋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경기는 안 좋지만 그렇게 무너질 만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자체가 무너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이 되면 돈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동자금, 부동자금, 일명 부동자금이 들어와요. 부동자금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금률이 좀 있는 분들은 기회가 상당히 많이 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 현금은 없고 그냥 주식으로만 100% 다 갖고 있는 분들. 기회가 와도 기회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돼. 타짜가 되려면 현금이 있어야지 뭘 사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 뭐 저도 옛날에 실전 투자할 때 주식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 1,000만 원을. 시드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한 500만 원 벌었어. 그럼 이제 내 시드에서 50% 수익률이잖아요. 1,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더 불려야죠. 그죠? 물론 이제 장이 좋으면 더 불려야 되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출금을 한 번도 안 해요. 예. 출금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한 3년, 4년, 5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면 계좌가 크게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더블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뺀단 말이에요. 돈을 뺀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저도 옛날에 실전 투자할 때 돈을 뺀 적이. 근데 벌써 한 7, 8년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전 투자하면서 계좌를 많이 불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불린 계좌를 더 불리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제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찾아버렸어요. 이익금을 다 찾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익이 많이 날 때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남겨놓고 이익 난 거를 빼야 돼. 현금으로. 빼놔야 돼. 적립을 해놓은. 그러면 나중에 계좌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익을 많이 못 냈을 수도 있지만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익금을 또 챙겨야 돼. 그 현금을 챙겨놓으면 계좌 리스크 관리가 되고 또 기회 때 또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기회 때. 올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 기회예요. 올해 기회인데 시장이 지금 보면 우리가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폭락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밥 먹듯이 폭락이 나왔다고. 근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게 폭락하잖아요. 그럼 장이 세게 그래도 올라가요. 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증시로 그래도 지금 부동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작년하고 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뭔가 하질 못하죠. 그죠?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초보자는 무조건 사서 기다리고, 그죠? 타짜는 기다려서 산다.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근데 특히 초보자분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사요. 사서. 근데 이제 수익을 내려면 사서 기다려야 돼요. 그건 맞는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사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주식 타짜들은 기다려서 사는 거예요. 기다려서. 그러면 이게 무슨 전제냐? 똑같은 기다림인데 사긴 사요. A라는 종목을 똑같이 사요. 초보자도 사고 타짜도 사고. 근데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사는 거하고 기다려서 사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차이점은 분명히 납니다. 가격 차가 나겠죠. 가격 차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 초보자는 좋을 때 샀는데 물론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도 주가는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 비일비재해요. 주식은. 근데 타짜들은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사지 않고 기다려서 사는 조금 다르죠. 근데 주식은 궁극적으로 사서 기다려야 돼요. 사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는 대박주를 찾아다니지만 주식 타짜는 대박주를 잡아낸다. 아니 초보 때 그래요.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손실이 나고 하면 계좌를 좀 만회하려면 대박주 한두 개 잡으면은 또 손해 난 거 만회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도 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막 저도 열공 모드 많이 했었어요. 열공한다고. 하지만 타짜들은 대박주를 찾는 게 아니라 잡아냅니다. 차이가 있죠. 잡아냅니다. 잡아낸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고,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고, 또 실력이 많이 쌓이고 하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초보자들하고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뭐가 좋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또 뭐 좋다 하면 이쪽 가고 하는데 타짜들은 안 그렇죠. 그 제자리에서 딱, 내가 중심이 잡고, 이달에 뭐가 터질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잡아내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수익이 안 나고 하면은 대박주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다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짜가 되려면 여러분들 대박주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전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초보자는 미련을 두지만은 주식 타짜는 절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공감되죠? 주식 하다 보면 미련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만약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물렸어, 일명. 물리면은 그 기업이 뭐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 안 되면 뭐 몇 년, 몇십 년 들고 가도 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뭐 기업 망할 회사는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주가 손실이 많이 났어. 또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미련이 더. 근데 이제 기업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면 이제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해요. 대체로. 이 기업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보니까 기업이 좋아. 그러면 미련이 더 남는 거야. 지금 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물렸어. 한 30% 물렸어. 근데 기업 내용 떠들어 봤어. 봤는데 기업 내용 좋아. 그러면 미련이 더 남아. 왜? 회사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 또 기업 내용도 좋고, 또 실적도 나오는데, 주가는 연락이 떨어져. 그럼, 이거 손실 많이 났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미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물론 기업 내용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기업 내용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일명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는, 아니면 뭐 기관 자금이라든지, 뭐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뭐 연기금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뭐 많잖아요. 뭔가 이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기업 내용이 좋은 것들을 끌고 올라가줘야, 그래야지 시세가 크게 나는데, 기업 내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면 더 미련을 많이 두게 되죠. 근데 타짜들은 절대 미련 안 돼요. 아니 그거 아니면은 뭐 수익 낼 게 없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손해 난 것도 만회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손실 나서 이제 계좌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실전에서 미련 두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이라면 뭐 이렇게 더 떠들러 보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하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 흐름이 나쁘면은,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굉장히 고전합니다. 굉장히 이따 또 얘기할 거지만, 자, 그다음. 자, 초보자는 종목에 얽매이지만 주식 타짜는 모든 종목에 자유롭다. 방금 얘기한 거하고 뭐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정 종목에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량주들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형주나 우량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나 우량주들이 잘 가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장이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3,300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대세 상승이 올 때, 대세 상승 올 때, 그럴 때는 오랫동안 들고 가면 물리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그 2020년도 그때 1,400포인트 때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 3,300 간 거예요. 지수가 따블이 넘게 난 거예요, 그때. 그 2021년도에 이제 꺾였잖아요. 벌써 지금 3년이 넘게 지났어요. 2021년도니까 4년째예요, 지금. 3,300을 찍은 게 지금 4년째예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종목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예?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타짜들은 모든 종목에 자유로워. 타짜들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아니라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또 얻으면 되고 내가 특정 종목에서 많이 손실을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현금률이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실력을 키워야 돼.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타짜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종목에 얽매여 가지고 야 이거 우량주인데, 이거 실적주인데, 이거 우량주인데 그러면서 계속 몇 년 동안 얽매여서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들은 매일 수익을 바라죠. 뭐 이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열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빼고는, 그죠? 근데 타짜들은 매일 수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있잖아요. 예, 특징이, 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매매를 한 번밖에 안 해. 예를 들어서. 근데 매일매일 매매를 해. 매일. 그러면 이제 한 달이 토요일, 일을 빼면 우리가 30일 기준은 22일이에요. 그러면 22번을 한 달에 20번 이상을 매매를 하는 거야.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매매를 하면. 20번 이상. 근데 20번, 30번씩 만약에 매매를 한 달 동안 한다고 해서 계좌가 많이 수익이 나나요? 물론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십 번을 하더라도 계좌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좌를 많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를 막 하다 보면 수수료도 나가고 또 거기에 이제 물리는 것도 있고 손실 나는 것도 있고 손절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횟수가 많아지면. 횡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 게 딱 터졌어. 그냥 한 몇십 프로 터졌어.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매매를 해도 원금을 몇십 프로, 뭐 수백 프로 한 번에 내리긴 힘들지만 몇십 프로 그냥 한 번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번 매매를 한다고 해서 계좌가 몇십 프로, 몇백 프로 터지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조금 수익을 내다가 함정에 빠지는 게, 야, 이거 수익 났네? 이번 주에 수익 나고, 며칠 했더니 수익 났어? 수익 났네. 그럼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니까 뭐 또 급등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장이 나빠도. 그럼 매일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 초보 때 이제 수익을 내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예?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한 일주일, 2주일 안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냥 몇십 프로 내버리면 돼요. 예?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타짜들은 그렇게 해요, 실제로. 한 달에 매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뭐 딱 정해질 수는 없지만은 타짜들은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매매해서 몇십 프로 가뿐하게 터트리는데 매일매일 하면 몇십 번을 매매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초보자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면 사지만 주식 타짜는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삽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삽니다. 자, 이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그리고 초보자는 매일 승부를 걸지만 주식 타짜는 결정적일 때 승부를.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금 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초보자는 상승 종목을 먼저 익절하지만 주식 타짜는 상승 종목을 지켜보면 뒤늦게 정리합니다. 늦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거꾸로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 대부분 손실 난 거나 크게 물린 거를 늦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 손실이 크니까. 근데 제일 늦게 정리하는 건 수익을 잘 준 종목을 제일 늦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손실이 크게 나는 거는 분명히 그 안에 세력들이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아더라도 누군가 굉장히 많이 팔아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걸 제일 늦게 정리하려고 해.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수익을 잘 준 종목들을 왜 늦게 정리하냐면 주포들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수익을 잘 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공략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먹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또 빠질 때 또 들어가는 거야. 왜? 주포들이 안 빠져나갔어. 근데 제일 늦게 정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초보자들은. 손실이 큰 거는 제일 늦게 정리하고, 왜? 손실이 크니까 정리를 안 하죠.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익을 잘 주는 종목 빨리 정리. 왜? 손실이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버려. 그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 실전에서는. 예. 그리고 초보자는 떨어지면, 예, 물타기를 하지만, 예, 주식타자는 떨어지면 손절매를 한다. 손절매 중요해요. 예. 그냥 아니다 싶으면은, 예, 미련 버려라. 아니다 싶으면. 기업 내용이고 뭐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내용은 물론 아까도 분석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주가를 견인하지는 않아. 기업 내용이 좋으면서 거기에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뭐 주포 세력들, 기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끌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기업 내용이 좋아도 하염없이 몇 달, 심하면 몇 년도 떨어져요. 기업 내용이 좋아도. 그러니까 미련을 버려버려야 돼, 그냥. 미련 없이 손절매를 흐름이 안 좋으면 해버려야 돼요. 예?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뭐 증시격언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대박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떨칠 때는 손절매도 과감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와요. 근데 작년에 나빴지만 올해는 충분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가 와요. 예? 자, 제가 여기까지 좀 강의하고, 자, 잠시, 예, 조금 숨 고르고, 예, 밴드 고지 좀 보고, 예, 잠시 좀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식 타짜에 대한 강의, 아까, 예,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론만 알면 안 돼요. 주식은 이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과 경험치, 예,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삼박자 얘기하잖아요. 삼박자. 예? 삼박자, 사박자. 예? 삼박자, 사박자. 삼박자, 사박자를 맡으려면, 예? 이론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론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실전, 그 다음, 예?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삼박자를 갖춰야 돼요. 예? 그래야 타짜가 돼요.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 사박자면 또 여러분들이, 예,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예? 심리 조절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전, 그다음 많은 경험들, 수익을 내보고 손실을 내보고 그래야지 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익만 죽으라고 내면 나중에 안 좋은 거를 겪잖아요. 그러면 그 내공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잃어요. 그러니까 돈도 잃어봐야 돼요. 예? 잃어보기도 하고 또 따보기도 하고, 예?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당연히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전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아까 이제 강의한 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몇십 가지를 아까 적어놨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예?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아까 이제 그 기다림이 초보자분들은 사서 기다리고 타짜들은, 예? 기다려서 사죠. 기다려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기다림이라도 가격 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사는 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달부터 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가격에 싸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사더라도 기다려서 사야 돼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현금 얘기했잖아요. 현금. 예. 현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주식쟁이들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뭐든지 살라 그래요. 예? 근데 이 현금을 많이 못 들고 있는 분들은 이미 주식 중독에 빠진 거야. 예,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야. 주식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근데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또 그거를 잘 못하죠.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절제. 절제할 때 절제해야 돼요. 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때를 사라. 종목도 중요하지만 때를 사는 게 중요해요. 때를. 주식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때를 사야 돼. 예, 때를 사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여러분들이 기다림. 사서 기다릴 때도, 그러니까 사서 기다릴 때도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 사서만 기다리잖아. 사지 않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 된다. 사지 않고 기다릴 때. 사지 않고 그러면 뭐야? 사지 않고면 현금을 갖고 사지 않고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절제를 해야 된다고. 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춰야지 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전에서 말은 그렇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이론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이론 공부도 해야죠. 차트 분석, 기업 분석, 재료 분석 다 해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벌어. 타짜가 안 돼. 그럼 박사들은 빌딩 다 강남에 몇 채씩 갖고 있게? 아니잖아요. 이론은 해박하지만 실전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 자제력, 절제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딩을 못 사는 거예요. 예? 자, 핵심 포인트 오늘 꼭 염두하시고 실전에서 이거를 실천을 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 타짜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차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 삼성전자 차트예요, 사실. 삼성전자.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 88,000원 가는 거 아시죠? 그죠? 88,000원? 예.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목표가, 무슨 리포트냐? 다 목표가 상향. 목표가 상향 10만 원, 12만 원. 제가 알기로는 12만 원대가 많았어요. 10만 원 이상. 8만 원이 넘어갈 때. 삼성전자. 근데 어떻게 됐어? 5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약간 올라왔는데 뭐 5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왔어요, 사실. 올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리고 남들이 좋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타짜들은 팔고 나올 생각을 하는 거야. 타짜들은. 2년 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1000% 갈 때 그때 막 배터리 아저씨 막 그 20만 원 얘기했잖아. 막 더 간다고 막 난리 쳤잖아.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 금양도 막 그때 몇천 프로 가고. 지금 어떻게 돼서 금양 관리 종목 가잖아. 남들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 목표가 상향하고 할 때 높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돼.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지옥행 타는 거죠. 삼성전자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9만 6천 원 간 게 벌써 4년 됐어요, 4년. 예, 삼성전자 4년 됐어요. 자, 이거 한때 이제 국민주라고 불렸던 카카오예요, 카카오. 예, 방금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실 오버슈팅 해가지고 이때도 막 리포터들 나오면서 좋다고 했어요, 다. 대부분 한 8, 90%는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막 20만 원 넘게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고하고. 또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뭐 메리츠 누구가 이거 막 엄청나게 선전했단 말이야. 좋다고. 뭐 국민주라고. 장기 투자. 지금 어떻게 됐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4년 넘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물론 예전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졌지만 기업 내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련 버려야 돼요. 미련을 버려버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물려서 손절했다.
그럼 현금 나온 거 가지고 장 좋을 때 만회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 좋을 때 만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타짜가 되려면 여러분들 밀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시기가 아닌데 초보자분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시기가 아닌데 그럼 그걸 과감하게 인정해야 돼요. 기업 내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삼성전자도 기업 내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반도체에서 영향이 좀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하거나 그럴 리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데서 밀어두니까 엄청나게 막 반의 반토막 났잖아요. 자,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발굴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발굴을 했는데 1300%가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종전 막 하려고 막 협상하잖아요. 그때였어요. 딱 그 침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딱 보니까 이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딱 침공하니까 그때 막 원유가가 뛰고 원자재 가격 뛰고 해가지고 막 그때 미친 듯이 막 테마주들이 붙었거든요. 방산 터지고 막. 그래서 저는 이슈를 착 분석을 했어요. 아, 이거 크게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다 가격들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굴하고 나서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이냐? 아, 이거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이거 뛰겠구나.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사실은 그때 현대사료였어요. 현대사료. 지금 이제 거래 정지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 가지도 않았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차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트는 그렇게 타이밍을 잡는 도구지 시세를 크게 폭발시키는 데는 차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슈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슈 분석. 근데 저는 이슈 분석을 했어 그때. 아,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게 아니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거니까 사료값도 올라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1300% 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거 직감을 했어. 그때 안 갈 때 이거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근데 상상을 초월했죠 사실. 그때 이제 뭐 바이오 하나로 바이오하고 합병하면서 이렇듯이 이슈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차트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차트 분석은 타이밍을 잡는 도구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3박자, 4박자를 다 갖춰야 돼요. 차트도 봐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재료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심리도 조절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짜가 되는 법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론상 습득을 하고 경험치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때 1000만 원만 했어도 억 단위 됐죠. 1000%가 넘게 났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얘기 좀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타 방송에서 추천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제 과거사 얘기니까 이슈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야 돼요. 이슈를. 차트보다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슈. 이슈.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드 고지 좀 보고 그리고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숨가쁘게 막 달려오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숨이 좀 차서 숨을 좀 골랐습니다. 그 밴드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를 딱 찍고, 거기 밑에 주소 나오는 거 찍어서 누르면 밴드로 탁 들어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또 한정된 부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얘기들 공부하셔야 돼요. 실력 쌓으셔야 돼요.
돈 벌려면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건 뭐 TV는 공짜로 보는 것 같지만은 돈을 많이 버는 건 내가 노력을 시간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고요. 그만큼 공짜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차트로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예, 여기 뭐 종목명이 적혀 있어요. 예,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올릭스. 올릭스가 뭐 하는 회사냐? 예, RNA 예, 간섭 기술이라고 해서 RNA 간섭 기술이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 뭐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 대부분은 유전자나 단백질 이상이 변이가 생기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 억제하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가발현되거나 하면은 질병의 이상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RNA 간섭 기술. 이번에 9,100억의 기술 수출권을 터뜨렸습니다. 점상아까 3방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도 올라갔죠.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데서 선점을 하면 초대박이죠. 몇백 프로 났어요, 지금. 몇백 프로 났죠. 근데 사실은 이런 데서 선점하는 거는 우리가 이 올릭스가 RNA 간섭 기술이 있네. 근데 지금 뭐 탈모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예?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생지한테 하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요. 예? 그게 좀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시장성이 좋으니까 그럼 만들면 먹어도 돼요. 블록버스트죠. 근데 어쨌든 예? 이런 데서 잡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건 사실 불가능해. 우리가 9,100억의 이 기술 수출권을 내부자 정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 쳐요. 예? 이거를 바닥에서 선점을 했다면 초대박이 터졌겠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이 큰 거야. 물려있으면 안 판단 말이야. 무조건 물린다고 해서 안 파는 전략을 하면 안 돼요. 가능성이 있다면 물린 사람들은 오히려 초대박이 터졌죠. 근데 이런 데서 사실 선점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상한가가 3방이 나왔어요. 점 상한가가. 여기 상한가. 근데 이렇게 상한가 3방 나오면 고점이 나와요. 고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고점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몇백 프로를 터트리면 고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락한단 말이야. 폭락이 나와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폭락 이후에 2차 파동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자리는 솔직히 선점을 못 해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 그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여기서도 최소 40에서 50% 이상이 수익이 나버립니다. 물론 몇백 프로는 못 먹지만은 밑에서 잡는 거하고는 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뭐 바닥에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선점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9,100억의 기술 이전권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선점하죠. 근데 미리 알 리가 없죠. 우리는. 시장에서 알려졌을 때. 그러면 단기 고점 나오면 한번 폭락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도 40에서 50% 정도의 몇십 프로는 가볍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야.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이죠. 단기간에 그냥 뭐 100%, 200%를 터트려버리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크게 물릴까 봐. 근데 그 부담감을 떨쳐야 돼요. 타짜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까 이슈 분석에 9,100억의 RNA 간섭 기술로 뭐 어쩌고저쩌고 일라이리라고 같이 지금 공동 개발하는데 이슈가 크단 말이야.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점 치고 폭락하면 그냥 죽진 않겠구나. 그것만 알아도 몇십 프로는 쉽게 낼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예?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타짜가 되시려면 바닥에서 선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크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슈 분석을 해서 고점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몇십 프로는 충분히 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4x4라는 종목이에요. 4x4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한 6개월 이상 별로 없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약간 있었는데 여기 이제 작년에 좀 거래량 터지고 근데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팍 거래가 터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점상한가가 하루에 이제 점상한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메타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 퓨어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네가 이제 퓨어회사에 AI 화질 개선 그 솔루션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엮이면서 여기서 점상한가 나왔는데 다음날 물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다음날. 자, 근데 이렇게 6개월, 7개월, 뭐 8개월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심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들어가면 이거 숨 넘어가죠. 숨 넘어가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안 가는데 선점했으면 이거 답답하죠.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때는 관심을 둬야 되는 거야. 왜냐? 거래량 터트리고 나서 뺀단 말이에요. 점상한가를 뭐 무너뜨리면 당연히 물량이 터지면서 확 급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일주일 전에 상한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만 여러분들이 빠질 때 고점을 치면 분명히 빠져요, 빠져. 적게는 2, 3일, 길게는 한 3, 4일. 근데 그럴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들어가면 상한가 한 방을 먹는단 말이에요. 상한가 한 방 먹는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관심을 둬도 들어가 봐야 재미를 못 봐요. 하지만 물량들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거는 관심도를 둬야 돼, 그때부터. 타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게 갑자기 터졌는데 상한가 나왔다가 물량 터트리면서 급락하네? 그러면 이거 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아니죠. 한 번은 들어가야죠. 관심을 그때는 둬야 돼. 거래량이 없던 게 갑자기 터지면은 관심을 둬야 되는 거야. 그게 타짜가 되는 법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이거는 뭐 좀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잘 아는 종목인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주가가 잘 안 갔어요. 작년에는 주가가 잘 안 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죠. 근데 이게 재작년에 2023년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2년 전에 너무 주가가 많이 가니까 작년에는 주가가 계속 못 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버리잖아. 근데 이제 로봇의 대장이었어. 지금도 코스닥이 시총 상위에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로봇주가 이번에 많이 터졌어요. 전달에 많이 터졌어요, 사실. 시세들이 많이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선점했으면은 많이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이렇게 너무 미리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손실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터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야. 터졌을 때. 여기서 충분히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최소 일주일이나 길면 2주 정도는 조정 과정이 나와요. 너무 단기가 급등해요. 상한가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만 먹어도 몇십 프로 먹어요. 40%, 50%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장주들은 한 번에 안 죽기 때문에 1차 파동 위에 2차 파동 내린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급등하면 관심을 안 둬. 근데 로봇의 또 대장이야. 대장은 여러분들이 타짜가 되시려면 대장을 주목해야 돼. 내가 밑에서 선점을 못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럼 기다리는 거야. 고점 쳐라. 고점 한 번만 쳐라. 그러면 고점을 치면 어떻게 돼? 빠진단 말이야. 근데 빠지면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관심도를 안 든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대장급은 무조건 빠질 때 기다렸다가 그때 타이밍 잡으면 최소 몇십 프로는 먹어. 바닥에서 굳이 선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닥에서 이런 데서 선점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지만 이걸 만약에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미리 들어갔으면 손실 난 상태로 계속 몇십 프로 손실 난 상태로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장은 여러분들 한 번 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3년 동안은 계속 대장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시세가 완전히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급의 조종을 한번 터트리고 나서 거기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터지고 나서 들어가야 돼. 근데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종을 기다려서 들어가면 돼. 용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아시겠죠? 자, 오늘 주식 타짜가 되는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저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보실 분들은 하단에 보면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주소가 밑에 딱 나와요. 카메라를 탁 대고. 그럼 거기 탁 누르면 밴드로 탁 들어가요. 그럼 오시면은 더 많은 강의와 종목 또 수익 많이 난 것들 또 얘기해 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